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웨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타협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연막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등 정치 스케줄과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미중 간의 스몰 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웨이 그리고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 하웨이는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타격은 하웨이가 가장 큽니다. 이 하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성능은 이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AP 칩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굴기는 최첨단 칩이 필요한 하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웨이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사고 묻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케이를 비롯해서 AP 등 외신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하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케이가 입수한 하웨이 내부 문서에 따르면 런정페이는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기업에 오르는 악재 속에서도 직원들이 헌신하고 있다면서 월급과 똑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너스 지급 대상은요, 하웨이와 하웨이 자회사 직원들로 개인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고 정보보안 위반 사례가 없는 직원들에 한정했습니다. 사실상 평균 이상 일을 한 직원이면 다 보너스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하웨이 직원 수만 170여 개국에 19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보너스로 월급 정도의 돈을 뿌린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원 수가 이처럼 많은 만큼 사실상 네모드급이죠. 절대 규모는 적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런정페이로서는 통 크게 한번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돈을 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엔지니어들한테는 2,000달러를 추가로 더 줬다고 합니다. 일전에 미국이 밟을수록 중국의 기술 독립 열망도 커질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런정페이 입장에서는 직원도 격려하고 미국에게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와는 별개로 아마 물밑에서 미국 정부에 하웨이 제재를 풀라는 제안을 분명히 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런정페이도 서방과 일본 언론에 이 보너스 지급 소식을 아마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니케이 기사에 보면요, 하웨이가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령 하웨이가 전 세계에서 박사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1년에 신입 연봉으로 28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로는 3억을 훌쩍 넘기는 연봉인데요. 이 박사급이라고 하지만 초봉으로는 구글, 애플보다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과학자를 영입하고 러시아에서는 수학자를 영입하는 식으로 전 세계에서 천재를 구하고 있는 게 지금 하웨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사에는 또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는 그 미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보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령 개인적 배경 자체가 미국과 링크되어 있는 그 임원급과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재배치를 자주 하면서 의혹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서 언론인들을 스카우트할 목적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언론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셈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 런정페이도 하웨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런정페이는 다들 많이 들었겠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그 IT 장교 출신입니다. 1982년에 전역해서 동료 5명과 함께 87년 하웨이를 세웠는데요. 중국 군대 통신 장비를 독점 납품하고 사업을 확정시켜 2018년 30년 만에 사상 최대 매출인 하나로 약 112조 원을 기록한 회사가 바로 하웨이입니다. 이 하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화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8년에는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70여 개국에 진출하면서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 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웨이가 중국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이렇게 초고속 성장할 수 없다고 보고 하웨이와 인민해방군 간의 관계를 의심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10월에 미국 하원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하웨이는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국을 돕는 중국 공산당의 수종으로 평가했습니다. 벌써 7년 전에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하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게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2017년, 2018년 이때쯤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벌써 7, 8년 전부터 미국은 하웨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웨이 고속 성장 동력으로 중국 정부 차원의 밀어주기와 기밀 훔치기, 베끼기 등을 꼽아왔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캐나다 통신 장비 회사인 노텔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해커에게 정교하게 해킹당했었는데요. 해킹한 주요 기술 정보는 고스란히 하웨이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웨이는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고 가격 경쟁에서 밀린 노텔은 파산하게 되죠. 또 미국의 시스코 지적재산권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웨이는 줄곧 부인을 해오다가 나중에 시인했었는데요. 하웨이 통신 장비가 국제시장에 나온 배경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시스코 사건입니다. 또 지난 2016년 11월에는 미국에 판매된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됐었는데 당시 하웨이 변호인은 백도어 탑재를 인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에 전송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의 실수로 그런 일이 탑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도어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아니라 중국 회사가 의도적으로 개발해 심은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웨이는요, 그 역사, 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파이 칩, 기술 탈취, 도용, 해킹, 백도어, 보이콧 등 무수한 사건들에 연루돼 왔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 대놓고 반칙 비즈니스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해 왔던 게 바로 하웨이입니다. 사실 국가 간의 산업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은 항상 그 패권에 도전해 오는 경쟁국들을 제거해 왔는데요. 가장 가까이는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가자 5년 뒤인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밟았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덩치인데요. 이게 바로 이전 경쟁국들과 중국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 일본과 달리 버틸 때까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이 하웨이 행보가 이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웨이는 미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27% 상승했습니다. 하웨이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잘 견디고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무역 전쟁을 이어갈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웨이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디지타임스에는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내년까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에서 최고의 서버 업체인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중커수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커수강이라는 회사와 이 하웨이의 투자가 줄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무역 분쟁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중국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하드웨어 수요 재평가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런 중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의 기대밖의 부진은 미국에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활발한 투자에 따른 시장 개선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웨이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미래 산업의 패권, 그리고 반도체 시장 예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